반갑습니다. 솔리독스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서페이스 기능을 좀 더 사용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솔리드 모델링하고 이제 병합을 해서 같이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제 도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이렇게 생긴 별 모양의 모델링을 할 건데요.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일반 돌출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난해하게 생긴 도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왜 난해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별을 그려서 돌출만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잘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가장 위쪽을 좀 보면은요. 어, 일반적으로 별을 그려서 돌출만 하게 되면은 위에가 이렇게 빤빤하게 나왔을 텐데 일자로 그쵸?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일자로 이렇게 나왔을 텐데 지금 보니까 R70으로 라운딩이 지면서 끝납니다. 위쪽이 이렇게 라운딩이 70으로 지면서 자, 여기까지도 할만합니다. 솔직히 R70 여기까지도 그래 뭐 위로 원 R70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요 똑같은 이 부위가 몇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치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R90 즉 이 별 모양은요 이쪽으로는 70의 라운딩을 갖고 있고 이쪽으로는 90의 라운딩을 갖고 있는 약 복합적인 그 라운딩의 그 곡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반지름으로만 생겼으면은 뭐 회전 컷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되는데 지금 이 형상은 라운딩이 앞에서 봤을 때 라운딩과 옆에서 봤을 때 라운딩의 값이 틀리기 때문에 서피스 기능을 좀 사용하셔야만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하나씩 하나씩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바닥판을 먼저 하나 기본적으로 만들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바닥판이 뭐 네모 그려서 돌출하면 되니까 가로가 80에 세로가 70, 두께는 10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세문서 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에 들어오시고요. 자, 저는 화면을 좀 반반씩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판은 윗면이 그리겠습니다. 윗면. 윗면에 스케치 들어가서 사각형은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센터를 찍고 적당히 벌립니다. 자, 치수 기입으로 80에 70. 자, 스케치 종료해서 돌출은 10mm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기본이니까. 자, 이제 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별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스케치를 좀 참조하라고 제가 여기다 밑에다 해놨는데, 자, 별 모양은 이렇게 30짜리 원에 접하는 삼각형을 두 개를 겹쳐놓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면에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자, 여기 다각형 있죠? 다각형 클릭해서 중심을 찍고 수직으로 한 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치수는 30파이. 다시 한번 다각형 삼각형이고요. 3 여기서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중심을 찍고 밑으로 수직으로 클릭. 마찬가지 사이즈는 30. 자, 이렇게 됐고 뭐 구조 조금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요 점 컨트롤 원점 컨트롤 밑에 점 세 점을 동시 선택하신 다음에 수직 조건 주시면은 깔끔하게 끝나겠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 자, 돌출 들어갑니다. 뭐 아무거나 일단 잡을게요. 선택 프로파일로 나머지도 똑같이 잡아주시고 살짝 돌아서 볼까요? 잘 됐네. 높이는 넉넉하게 한 80 줄까요? 네, 넉넉하게 80 정도. 자, 이렇게 80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각도가 이제 10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10도이기 때문에 구배 버튼 누르신 다음에 각도 10도 하시면 되겠고 선택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구배가 들어가는구나, 그쵸? 이거 선택 프로파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다 전부 다 삭제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삭제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가운데 거 위에 옆에 옆에 높이는 한 60 정도로 살짝 낮출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마우스 우클릭으로 삭제하신 다음에
원하는 면 여기, 그리고 위에, 옆에, 밑에, 옆에까지. 자, 동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높이는 한 대략 60mm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이렇게 높게 준 이유는 위를 다 날릴 거예요. 제가 위를 다 날릴 거라서 일부러 좀 높게 준 겁니다. 뭐 60이 아니라 50 정도 줘도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보면은 요 놈을 이제 깎을 건데 어떻게 깎을 거냐면은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70의 원,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90의 원으로 라운딩이 지게끔 깎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뭐 말을 막 이렇게 실컷 떠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치수를 제가 이렇게 여기 상부에 치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 치수기를 안 해놨어요. 밑으로 별도로 이렇게 치수기를 따로 해놨습니다. 일단 이제 정면에서 본 건데요. 정면 앞에서 본 형식으로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면에 스케치를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 면에 들어가겠죠. 정면에서 가운데.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이용해서요. 양쪽 끝 점에서 수직선을 그리는데 15mm짜리 수직선을 하나씩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선으로 양쪽 끝 점에서 수직으로 15mm. 자, 이렇게 15mm, 15mm. 그 상태에서 이제 3점 홀을 여기 보시면 이제 호 중에서 3점 홀을 클릭해서 끝점과 끝점, 그리고 적당히 위로 올려서 클릭을 하고, 자, 요 라운딩 값이 70mm더라. 이렇게 깎여야 되더라.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더라. 그런데 정면에 잡고 지금 스케치를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스케치 종료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얘가 이렇게 정면에서 그렸다고 하면 이제 오른쪽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90. 여기 이 90이 정확히 이 선하고 만나서 공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제가 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선은 그 기준면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 70짜리를 어떤 게 따라가야 되냐면 90짜리가 이 70짜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클릭해서 지금 그렸던 70짜리 원을 선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끝에 점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제가 예전에 기준면 만드는 방법 중에서 선을 선택하고 점을 클릭하면은 그 선에 그리고 그 점에 직각 방향으로 노멀한 면이 하나 나온다. 요거를 많이 해봤잖아요. 앞에서. 그쵸? 이 기준면 만드는 방식은 아마 다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 아실 거로 봅니다. 정확하게 이 선의 끝자락 점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제 면이 잡힌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준면 클릭해서 선을 클릭하고 끝에 점을 클릭해라.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면이 선 끝자락에서 직각 방향으로 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스케치를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스케치 버튼 눌러서 요 면에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틀어서 볼까요? 일단 스케치 들어왔으니까 살짝 틀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70짜리 원이 있는데 이 70짜리 원에 요 끝자락에 90짜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90짜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 90짜리가 70짜리를 따라가면서 이제 수입을 할 거거든요. 수입.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90짜리가 이 70짜리의 끝자락에 딱 만날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그 보조선 있죠. 중심선을 먼저 요 끝점에서, 그쵸? 요 끝점이죠? 수직으로 좀 내리세요. 수직인지 아닌지는 화면을 지금 틀어놨기 때문에 수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노란색이 뜰 거예요. 구속 표시 이거. 이 표시가 뜰 때 클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수직 표시. 자, 이 표시가 뜰 때 클릭을 하고, 치수는 얘가 90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 90인짜리 여기서 중심을 찍고 원을 그려야지 90짜리가 정확히 여기를 만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아크를 그릴 건데 이번에는 3.5가 아니라 중심점을 먼저 찍기 위해서 중심점호라는 걸 찍습니다. 중심점호 클릭을 해서 중심을 먼저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대략 오른쪽 클릭, 그리고 대략 왼쪽으로 와서 클릭하는데 지금 방향성이 있거든요. 얘는요. 지금 보시니까 지금 이쪽을 먼저 클릭하고 이쪽을 클릭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성됐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마우스를 살짝 다시 가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이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왔다 갔다 하면 다시 형성도 되고, 또는 면을 똑바로 볼게요. 컨트롤 8로.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좀 있다는 거야. 컨트롤 8을 눌러서 자, 해서
중심을 찍고 오른쪽 찍고 왼쪽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전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은데 단지 이제 클릭할 때 살짝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방향이 이제 왼쪽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중심을 찍고 시작점 찍고 약간 왼쪽으로 나가면은 반대로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찍고 나서 바로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찍고 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중심을 찍고 자, 여기 찍었죠? 그럼 바로 왼쪽으로 오세요. 근데 지금 아마 미세하게 아마 제가 오른쪽을 좀 움직였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심 찍고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오죠. 조금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클릭할 때 좀 조심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대로 해도 되겠죠. 중심을 찍고 왼쪽을 찍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더라. 이게 클릭의 차이라 보시면 되는데 약간 조심히 클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3점, 중심점 오죠 지금. 중심을 찍고 대략 요 정도 클릭해서 왼쪽으로 적당히 와서 클릭 종료. 그렇다면 이 원에 90짜리 원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지는 90짜리 원을 줘서 정확히 만나겠죠 여기. 그렇죠? 틀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건은 이 90짜리 원이 살짝 N은 넘어가 있어야 돼요. 양쪽에 있는 요선하고 요선은 넘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여기는 충분히 넘어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좀 불안하죠. 그럴 때는 이 점을 꾹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살짝 당기세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시 ESC 한번 눌러주시고 꾹 누르고 당기시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지금 그렇죠? 가장 바깥쪽 사이드 선보다는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너무 길다 싶으면은 조금 줄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안 돼요. 밑에 있는 이 객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가 자를 객체가 이거기 때문에 이놈들보다는 살짝만 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스케치 종료. 자, 컨트롤 7 눌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스케치는 완료가 됐고요. 공면에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면에서 스윕이랑 있습니다. 스윕. 스윕 공면 아시죠, 여러분? 스윕. 자, 먼저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면이 될 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그렸던 90짜리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처음에 그렸던 정면에서 그렸던 70짜리 원을 경로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90짜리 원이 70짜리를 경로로 해서 따라가면서 면을 생성시키는 거죠. 얘는 스윕이긴 스윕인데 공면 스윕입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공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공면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자, 공면 메뉴 중에서 우리가 그 예전에 공면으로 자르기라는 메뉴 배우셨죠? 솔리드를 특정 면을 이용해서 잘라주는 기능이죠. 공면으로 자르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공면 잘라내기랑 틀린 거야. 이 공면 잘라내기라는 거는 서피스와 서피스끼리 겹쳐 있을 때 하는 방식이고, 지금 이 공면으로 자르기라는 거는 솔리드를 서피스로 잘라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공면으로 자르기 클릭해서 해당하는 공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스윕 공면 선택하시고요. 화살표 밑으로 향하고 있으면 밑에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향 전환을 눌러서 위로 향하게 해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공면을 기점으로 위쪽이 싹 다 날아갑니다. 잘라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보면은 70이고 옆에서 보면 90짜리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면이. 그쵸? 단조로운 면이 아니라 복합적인 라운딩을 가진 면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마 이거 지금 따라 하시면서 조금 감이 올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거 비슷한 도면을 좀 가져와서 같이 풀어볼 건데 그때 한번 더 하면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면은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여기 공면으로도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숨겨 주시고요. 자, 라운딩 한번 줘보겠습니다. 라운딩은 자, 일단은 굵직한 라운딩이에요. 위에서 보시면 이제 R10으로 되어 있습니다. R10. 요 라운딩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죠? 필렛을 이용해서 10mm 라운딩을 하나. 10mm가 아닌데 이게 10mm 너무 큰데요. 이거 아마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제가 수정할게요. 3mm 정도 되네요. 3mm. 3mm. 이거 수치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3으로 고치겠습니다. 제가 R3입니다. 자, 세로의 선만 먼저 주십니다. 세로.
안쪽 바깥쪽 모두 세로만 3mm를 다 주십니다. 필렛도 약간 순서가 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라운딩이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섞여 있을 경우에는요, 세로의 선들을 먼저 필렛을 주시는 게 유리하세요. 이렇게 세로의 선들을 필렛을 3mm 다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위에가 라운딩이 2mm로 되어 있고요. 2mm 밑에는 1로 되어 있네요. 그쵸? 필렛으로 먼저 2mm 줘볼까요? 이제 세로의 선을 다 라운딩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요 라운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탄젠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요 놈들을 클릭하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싹 들어가죠. 이렇게 2mm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로의 선들을 먼저 라운딩 주라는 이유가, 세로의 선을 라운딩을 먼저 주게 되면은 가로선들은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만 클릭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운딩이 들어가죠. 자, 확인 들어가고요. 필렛을 여기서 1mm, 이번에는 1mm가 바닥, 선 하나만 찍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별 모양은 나왔고, 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원은, 이거는 뭐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도 좀 어려워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면이 있잖아요. 이 면으로부터 평행하게 3mm, 70에서 73이 되고 90에서 93이 됐으니까 평행하게 3mm가 이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원도 위에가 원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평행하게 3m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기능을 좀 쓰셔야 돼요. 그 서피스 공면에 들어가시면은 오프셋 공면이 있습니다. 오프셋 공면. 자, 오프셋 공면을 클릭한 다음에 특정 면을 찍어주면 그 면으로부터 평행하게 3mm 옵셋, 또는 안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숨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럴 때는 뭐 뷰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시면은 시각 효과를 이렇게 안쪽을 보이게끔 와이어프레임으로 좀 놓으시면은, 이렇게 놔도 뭐 잘은 안 보이는데 일단 생성을 한번 시켜볼까요? 확인 시켜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보시면은 불가사리 모양이 안에 보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안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컨트롤 Z 돌릴게요. 자, 위로 3mm니까 오프셋 공면으로 요 면 찍고 3mm 위로 그대로 3mm 위로 갑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봤을 때 70mm가 3mm가 커졌기 때문에 73이 되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 90mm가 3이 커졌기 때문에 93이 되는 거죠. 요 면은. 그쵸? 확인.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면이 어쩌면 약간 거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이 기본에 해당되는 라운딩만 잘 해놓으신다고 하면은 이 오프셋 공면이 상당히 유리하게 우리의 작업을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로요, 요 바닥판 여기에 이제 스케치 들어갈게요. 그리고 원의 크기는 15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15파이. 여기서 15 엔터. 자, 스케치 종료하고 나오겠습니다. 바닥에 그렸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있겠죠. 바닥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대로 돌출을 하는데, 자, 돌출하는데 어디까지? 공면까지 해서 요 면을 찍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위에 올라와서 그 공면과 딱 만나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라운딩이 되겠죠. 여기가 빤빤한 게 아니라 공면에 맞게 스톱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위에 면에 라운딩을 치고 있다는 거죠. 확인. 그래서 저 앞에서 한번 볼까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라운딩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하겠습니다. 숨기기.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 라운딩 들어간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필렛 들어가겠습니다. 필렛은 밑에는 2mm구나. 필렛으로 2mm를 요 접합 부위 2mm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다중 반경 필렛이라고 있잖아요. 뭐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해도 되는데, 다중 반경 필렛을 체크해서 위에를 찍습니다. 위에를 찍게 되면은 위에 같은 경우는 반경값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좀 숨었네. 좀 당겨놓고 이렇게 당겨놓고 여기다 클릭을 해서 1 엔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 옵션 창을 굳이 매번 할 때마다 열지 마시고 다중 반경을 체크하신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겠다는 거죠. 확인.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료가 됐네요.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은 그 수입 공면을 쓰는 방법, 그쵸? 그거 좀 캐치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한테 오프셋 공면이 또 있다는 거, 오늘 새로 나온 기능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게 이제 예전에 우리 했던 것 중에서 공면으로 자리에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거 지금 하시면서 잘 안 되신 부분은 되돌리기나 또 이제 그 일시정지를 해가면서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래도 뭐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또 한번 풀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예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여러분 R3입니다. 이거 내가 이거 실수로 R10으로 해놨는데 이건 R3입니다. R3. R10이 될 수가 없어요. R10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안쪽까지. 그렇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